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 발언은 최근 미국 뉴욕주에서 열린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서 나왔습니다. 발언의 주체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었고 장소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말이 사실상 한국을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압박이 한국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는 미국과 대규모 투자 협의를 진행했고 그 대가로 일정 물량의 관세 면제라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자국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분야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 가속기, 데이터 센터, 서버, 스마트폰, 노트북, 이 모든 기기의 기본이 되는 부품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컴퓨터의 램,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 모두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고성능 연산을 뒷받침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이 핵심 자산으로 떠올랐습니다. HBM은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AI 학습에 필수입니다.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게 없으면 AI를 못 돌립니다. 챗GPT도 못 돌립니다. 자율주행도 못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두 회사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AI용 메모리 분야에서는 사실상 대체가 쉽지 않은 공급자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만듭니다. HBM은 거의 독점 수준입니다. 경쟁자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있지만 기술력에서 뒤집니다. 중국 업체들은 더 뒤집니다.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입니다. 이 점이 미국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산업, 빅테크, 국방, 에너지까지 모두 반도체 공급망 위에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모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합니다.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국방 무기도 반도체 덩어리입니다.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모두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전략적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존을 싫어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제외하고 미국 중심으로 다시 짜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동맹국으로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선택한 방식은 명확합니다.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관세를 내든지 공장을 짓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협박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만 보면 관세는 미국에도 부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안 팔면 미국이 살 데가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애플이 아이폰 만드는데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아이폰 값이 오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오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이 오릅니다. 미국 소비자가 결국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건 미국이 단기 비용보다 중장기 전략을 우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용이 좀 들더라도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면 나중에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중국과 갈등이 생겨도 문제없고 전쟁이 나도 반도체 공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 투자 계획도 상당 부분 검토해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미국의 AI 메모리 공정, 즉 패키징 공장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미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본격적인 제조 공장을 미국에 세우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결정입니다. 메모리 공장은 규모가 엄청납니다. 수십조 원이 듭니다. 전력도 엄청나게 씁니다. 물도 많이 씁니다. 숙련된 인력도 필요합니다. 국내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고 전력, 용수, 인프라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백조 원이 투입됩니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장기,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다 가져가면 한국에 뭐가 남습니까? 일자리도 줄고 기술도 빠져나가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단순히 위기로만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협상의 국면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졌다는 건 그만큼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압박과 유인을 동시에 사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필요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없이는 AI를 못 돌립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거래를 원하는 겁니다. 한국도 협상 카드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 외에도 조선, 방산, 에너지, 배터리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여러 전략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카드를 한 번에 내줄 필요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등 미국이 원하는 무기를 만듭니다. 조선소도 있습니다. 미국은 군함을 못 만듭니다. 한국 조선소가 필요합니다. 배터리로 만듭니다. 전기차에 필수입니다. 한국이 가진 카드가 많습니다. 반도체만 보고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6년을 시작으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질서는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자산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질문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